본격적인 명절 연휴 시작됩니다. 자, 여의도의 눈과 귀가 설 밥상 민심으로 향하고 있는데 총선 2달여 앞두고 여야 공천 피바람도 시작이 됐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또 제3당 움직임까지 총선에 정말 변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뉴스킹의 최고의 패널들 모시고 복잡해진 총선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연구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정욱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 네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명절에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와주셔서 네 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 항상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항상 통화를 자주 하는 서정욱 변호사랑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 영광입니다. 뉴스킹에서 처음이죠? 네. 두 분은 사실 사석에선 친구분이시죠? 근데 만난 지는 오래됐어요. 네. 저를 안 만나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뭐 고향에 안 가십니까? 오늘 저녁에 대구 내려가서 예. 갑니다. 아. 근데 내일 올라와야 돼요. 방송이 많아서. 와, 야, 잠깐 다녀오시는 여권 겁니까? 실세답게. 예. 네. 뭐 방송- 아니 요즘에 저 서정욱 변호사님 방송을 자주 듣는데 정확한 기류, 정보, 분석 아주 뛰어난 패널이다. 그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네.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서 변호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했어요. 지금은 한라인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서 변호사님만큼 정통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기류가 진짜 핵심 관계자 수준인 것 같아요. 왜 저희, 고개를 숙이고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 저희 뉴스킹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인 코너에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시고 계시는데 고향 가십니까? 고향 어디시죠, 우리 윤영 센터장님? 저는 뭐 정치색이 좀 옅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시군요. 우리 장윤선 기자. 저는 태어난 건 서울이에요. 아, 예. 우리 장소장님은 대전이시고 네. 대구시고. 네. 예, 저도 뭐 경상북도 쪽인데. 자, 다들 고향은 가십니까? 저는 안 가고요. 그냥 네. 근처에 어른들이 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저희도 예. 센터장님도 마찬가지로. 다녀옵니다. 저는. 아, 네. 강원도 네. 어디죠? 강원도 원주입니다. 아, 원주군요. 오. 원주는 않고요. 예. 핫한 곳인데. 네. 예, 원주 수도권 아니에요, 사실상? 네, 그렇게 이제 가깝죠, 거기에 사실은. 있는 학교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총선 얼마 안 남았어요. 2달 이제 남았는데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민심에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 이제 그게 뭐 화두가 되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번 대담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총선에 저는 이제 그 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바로 이제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윤석열 그렇겠죠. 예. 예. 그 세 분이 주로 이제 화제가 될 텐데 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은 윤석열 심판론 이걸 이제 내세울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거꾸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이제 이재명 민주당 심판론. 네. 결국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이냐 아니면 이제 그 한동훈 대 이재명이냐 이게 아마 프레임 전쟁이 이번에 설날 가장 큰 이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 정부 얘기를 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구도를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프레임 큰 프레임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3차전이다. 예. 옛날 대선하면 저고 예. 지선 다음에 이번 총선이 3차전 세 번째. 이렇게 예. 그 구도를 잡을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미래 권력이냐 과거의 권력이냐 이런 이제 프레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총선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설에서 얘기가 될 건데 대담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담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싸움나요 그러면. 신년 대담 얘기하면 가족들 뭐 네. 친척들 모여서 정치 얘기하시면 음흠. 분위기도 싸해지고 그러니까 저희 그냥 뉴스킹만 들으시고 네. 클린스만 얘기나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치 얘기 안 하면 정말 좋은데 네. 안 할 수가 있나 싶기도 아니 근데 하고. 저도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정치 평론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나 친척들 모였을 때 예. 저한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제가 약간 좀 인상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서정욱 변호사 육성을 직접 옆에서 들으니까 감동적이네요. 일부러 진짜. 그치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진짜 그래 진짜. 예, 알겠습니다. 반가워. 우리가 이제 뭐 네. 명절 효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명절 민심, 뭐 밥상. 근데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컸어요. 네. 이제 네. 제일 컸던 것이 이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2006년 추석에
그때 명절에 이명박 당시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졌었는데 그 추석을 지나면서 이제 1위를 치고 올라가는 바뀌었죠. 일이 바뀌었죠. 있었거든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뭐 이제 버스 교통카드, 네. 청계천 이런 한 것들을 수도권에 있는 자녀들이 지방에 가서 어른들께 얘기해주면서 이제 새롭게 확산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들도 많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차이가 좀 오히려 있어요. 자녀들이 가서 어른들한테 말씀을 듣고 와야 되는 와야 되고. 그런 정보가 사실 격차가 이제 없어져서 예전에 비한 만큼은 이제 아닌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슈는 많고 총선 직전이니까 그래도 좀 뭐 얘기하시는 것들이 큰 있긴 정치 있을 얘기.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인 좀 얘기 토크 전에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 재래시장 지금 어떤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 혹시 전화 연결돼 있는데 나와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예. 어디입니까 거기가? 여기 경동시장입니다. 서울 경동시장. 아이고 그 유명한 서울 경동시장이시네요. 예, 자, 오늘 좀 일찍 또 일어나셨으면 지금 한참 영업 하시는 겁니까? 준비 중이신 겁니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하, 7시가 좀 30분 정도 되고 있는데 시장 예.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시장 분위기는 뭐 오늘은 이제 덜 전날이기 때문에 좀 썰렁한 편입니다. 아하, 작년 설하고 아니면 작년 뭐 추석 명절이나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나아졌다. 예. 자, 사실 뭐 이 경동시장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5일에 예.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다녀간 또 지금 그 가게가 어묵 가게죠. 예. 아, 그 어묵 한동훈 위원장 어묵 많이 드시던데 직접 많이 먹고 갔습니까? 맛있게 드십니다. 아, 그럼 한동훈 위원장 직접 보셨던 거예요? 예. 어땠어요? 뭐 젊은이 좀 충전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우리 서민을 위해서 뭐 하는 이야기들은 좀 반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 사람들 엄청 뭐 몰렸다고 하던데 사람들 많이 몰렸습니까? 까마귀 때처럼 많이 모였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묵 가게가 좀 그 후로 장사도 잘 됩니까? 뭐 어묵 가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시 꾸준한 편입니다. 아, 예, 잘 된다 이 말로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잘 되는 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또 왔기 때문에 또 한동훈 위원장 온 가게 이렇게 홍보를 또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 하면 좀 좋겠죠. 그래 하십시오. 예. 자, 장사가 하여튼 잘 돼야 되는데 뭐 예.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뭡니까? 지금 그냥 앞으로의 그 경제가 얼마만큼 잘 순환이 되는지 경제. 생각도 있고 예. 또 재래시장을 얼마나 활성화시켜줄 건지 음흠. 그리고 있고 뭐 지금 앞으로의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음흠. 총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정치도 관심 좀 많으십니까, 우리? 정치는 선생님. 뭐 그냥 어깨 너무 듣는 것만 듣고 네. 관심을 갖고 이러진 안 합니다. 오늘 저희 특집으로 네. 장성철 소장 혹시 아십니까? 예? 장성철 소장. 누구 사장이요? 장성철 소장. 아, 모르시군요. 예. 서정욱 변호사 모르십니까? 예. 아, 예. 정치 크게 이렇게 관심. 한동훈 위원장 정도만 아는. 네. 한동훈 위원장은 뭐 하도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거의 뭐 아는 거지. 예. 저희가 뭐 영업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그렇죠. 정치에 뭐 관심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아하. 순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옆에 좀 지금 또 손님들 오신 것 같은데 저 올 한 해 원하는 또 소원이나 있으면 한번 시원하게 말씀 주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네. 다른 때보다도 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인기물 갖다 내보이지 말고 마음을 풀고 뭐 서민을 돕고 국민을 돕는 이런 모든 일들에서 서로 화합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화합하는 말 너무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경동시장으로 가봤습니다. 자, 두 분을 잘 모르신다네요. 서정 변호사님하고 장성철 소장님은 두 분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거기 정치에서 인지도가 그만
어려운 거예요. 인지도 높다는 게 큰 장점인 거죠. 맞아요. 인지도가 높으면 좀 정치하기가 편하다. 두 분 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 경동시장 가봤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 경동시장 가서 진짜 많은 사람들 몰렸었고 또 설 직전에 간훈 토론도 했었어요. 아마 취임 후에 가장 긴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뭐 좀 간훈 토론 다 보셨을 건데 설 대담 또 신년 대담 때문에 조금 가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장 기자님 한번 말씀 저는 주시겠습니까? 이제 관훈 토론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뭐 시간이 뭐 다른 방송하고 겹치기도 하고 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본인 어떤 대선 출마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나올 질문들은 거의 다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사로만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뭐 이번 총선 이후에 본인의 인생이 꼬이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명운을 다해 승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본인의 정치 행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약할 수 없는 뭐 이런 어떤 그 처연한 본인의 심경토로 같은 것을 한 셈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소위 비대위원회 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이후에 상당히 뭐 이렇게 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고 네. 그 이후에 뭐 별로 회복되는 기미가 없는 것이 기본 노선을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뭐 요 대목에서 뭐 물러서거나 또 앞으로 나가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악법이다라는 본인의 기존 입장을 그냥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즈음에서 보자면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 뭐 지금 선거에 뭐 최선을 다하는 걸로 보여요. 어묵도 먹고 연탄 뭐 얼굴에 연탄도 바르고 연탄 노원구 백사마을인가요? 네, 거기 가서 뭐 묻은 이런 묻었지. 묻은 거. 묻은 거예요. 뭘 이렇게 하겠어요. 바르면서. 아니 근데 너무 딱 여기 그 볼 위주로만 묻어 있어서 여하튼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네. 것 같은데 여하튼 다양하게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게 선거에서 실제로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뭐 어묵 시장 가서 어묵 드시고 뭐 연탄 나르고 뭐 이런 기획으로는 돌파가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그 국민들이 묻고 있는 뭐 어제 대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묻고 있는 질문에 명확하고도 시원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간훈 토론에만 놓고 봤을 네. 때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준비를 해봐서 예전에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했었는데 실수만 하지 않고 논란만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이런 토론회는 합격이고 성공적인 거예요. 간훈 토론회는. 네. 근데 만약 여기서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슈라든지 향후 정치적인 문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논란될 만한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와, 뭔 얘기가 있지? 그냥 총선 이후에 내 인생 꼬였네. 요 정도만 논란이 되는 것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는 대단히 성공적인 관훈 토론회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자들의 질문에 다 일문일답으로 한 것을 보면 일단은 합격점을 그냥 주는 것. 그건 성공적이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있습니까? 스타벅스 발언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타벅스도 그 어떤 말을 볼 때는요. 예. 꼬리 잡으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된다. 그 전체 이제 그 핵심이 뭐냐? 그건 우리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상대 패널이 말할 때 그 의도 핵심이 뭐냐를 가지고 토론해야지. 말꼬리 잡으면 안 돼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스타벅스는 그 상생을 이야기한 거죠. 시장하고. 그게 핵심이다. 이래 보고요. 저는 관훈 토론에도 상당히 잘했다. 역시 이제 조선제일검이면서 조선제일혀다. 저 누누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제일이라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제가 방송에 수십 번 했는데 그렇습니까? 조선제일검이면서 조선제일혀를 가진 정말 문과 무를 다 겸비한 네. 옛날로 치면 이게 출장 입상 나가면 장수고 예. 들어오면 이게 재상인 이게 그렇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인데 아이, 저는 아주 성공적으로 대비했다 봐요. 아니 성공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전 예. 그렇게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서도 뭐 말꼬리 잡으면 안 되겠지만 예. 그 이후에 기자들에게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예요.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 점수예요. 어허. 그러니까 또 다른 기자가 다시 물어보니까
막 따지듯이 되묻고 왜 그 말 뜻을 이해 못하냐고 막 이렇게 공박을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좋지 않으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건 들더라고요. 공박이 아니라 면박을 주는 거예요. 너 왜 이해 못했어? 왜 나를 면박 줘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경동시장이 이제 서민들만 이용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부자들도 필요한 한약재가 있을 때 경동시장 가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 상생 모델 좋은데 거기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여기는 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기자한테 비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아니 커피값이 비싼 데가 스타벅스밖에 없습니까? 핸드 드립인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파는 커피는 더 비싸요. 7, 8천 원 하는 커피숍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치 서민들은 못 오는 곳이야라고 금을 치고 선 넘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규정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무슨 말꼬리를 잡았다 이렇게 비판하면 그거는 올바른 논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훈 토론을 보셨을 건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단은 그 정치에서 어쨌든 주목받게 네. 되면은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거든요. 여러 이제 정치적 플레이어들이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선거전인 상황인데 거기서 아주 나쁜 의미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미디어에서 많이 전달이 되게 되면 뭐 긍정적으로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대통령실과 뭔가 좀 의견을 이렇게 조율하거나 일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좀 더 이제 자신 있게 의견들을 얘기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강화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보게 되면 뭐 경호 등 문제가 있었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실은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그 표현들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좀 더 악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있는 것으로 좀 느껴졌고 예. 또 보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전투적이고 예, 의지가 총선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것을 느꼈습니다. 보였어요. 매 문항마다 네, 사실 네. 선거와 연관 지켜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본인이 한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당의 외부로 나가는 메시지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내에 대응할 것들은 대응을 반드시 하게 한다는 것. 사람이게 되면 네. 당 대표들이 사실 이제 이 정도로 모든 대응들을 빠르게 하라. 그리고 예.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통일성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총선에 대해서 어떤 승리 열망 이런 것들은 이전엔 잘 못 보던 다른 대표들 모습에서 그런 부분은 아니, 좀 근데 느껴지긴 제가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장 기류가 네. 뭐 서 변호사님은 원래 유명한 분이시고 근데 이제 누구를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올려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론가들이고 한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이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쭉 보면 YTN도 이제 조사를 했던데 뉴스원 조사도 나왔고 쭉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는 최소한 과반 이상 50%가 넘는 숫자는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해명하고 수사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선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은 수사나 조사에 임하고 그죠? 그리고 네. 범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받고 이게 어떤 그 법과 원칙에 맞는 로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 상황에 빠져 있고 이율배반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법과 상식, 원칙을 얘기했던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어박을 세우고 법이 우선 멈춤하는 사태를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명품백 얘기 또 이제 넘어간다고 하면 공천 같은 것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파우치 문제죠. 야, 또 파우치를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그 5자로 하면요. 예.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아쉽습니다가 아닙니다. 예.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 그 갈등 있을 게 없고 끝났고요. 음. 그다음에 공천은요. 네. 공천은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그냥 한 위원장한테 다 일임해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그게 또 법에는 맞죠. 원래 법에는 그렇죠. 이제 당무 개입할 수가 하면 없잖아요. 안 되니까요. 예. 예. 처음엔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하. 아예 이제 그 당이 알아서 해라. 음흠. 공천에는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아마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지고 있는 이런 도처의 그런 흔적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원모 비서관 예. 그분이 1순위예요. 주진우가 2순위입니다. 아 그 그것도 정도로 이게 비중이 컸는데 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는 이원모가 1순위, 어. 주진우가 2순위인데 예. 지금 이제 이원모 비서관도 험지로 당이 일임해 버렸어요. 어허. 그다음에 원래 주진우- 강남을 신청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박진하고 했다가 예. 지금 이게 이제 다른 데로 간다. 그다음에 주진우 비서관도 아마 경선 해운대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챙기될 1, 2순위가 당에 일임된다면 더 이상 이게 나머지 뭐 그보다 더 챙길 사람은 없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이제는 공천도 한동훈 위원장 당이 넘어왔다 보면 돼요. 이래 되면 갈등이 그렇게 공천 갈등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권한과 주도권을 갖고 예. 본인이 뜻하는 대로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어허. 대통령께서도 신년 대담에서 지속하게 얘기한 것처럼 음흠. 공천 문제는 뭐 당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썩 큰 갈등과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6년 막장 공천 때는 네. 대통령이 이 사람 공천 줘, 이 사람은 공천 주지 마 이래가지고 그렇죠. 당 대표랑 싸움이 붙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현상은 이번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음흠. 조그만 파우치 백과 관련해서는 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 좀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와 상식과는 좀 다른 판단 같아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서정욱 변호사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방송을 좀 많이 했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어떤 사인으로부터 저런 조그마한 명품백을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저 정도의 해명과 유감 표명도 안 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정리됐다고 우리가 과연 평론을 했을까, 평가를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냥 관대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변호사님 짧게 반박하셨는데 세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선물, 예. 뇌물, 예. 그다음에 국고 횡령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아하. 김혜경 씨가 법하는 국고 횡령,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이제 옷이나 구두상 관봉권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만약에 특활비라는 국고 횡령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선물, 아, 선물이에요. 뇌물이 아니고 선물. 높이- 이거는 이제 근데 아버지의 친한 그 참칭한 목사가 당선됐다고 답례품, 우리도 봐서 답례품을 던져놓고 한 선물이 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아니 저기 예. 제가 몇 가지 짧게 설명을 예. 광고 가야 돼서. 예. 선물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 변호사님. 300만 원 넘는 거 받아도 돼요? 선물이면? 아니 선물 법줄 주세요. 내 받을 테니까.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거는 우리는 사인이니까. 예? 본인도 선물은 법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받으면 청탁금지법상 안 무슨 되지. 법적으로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지금 법조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 변호사님? 예. 제 눈을 보고 야, 말씀하십시오. 아니라고 위법 이야기합니다. 300만 원의 선물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상 위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예. 문제를 그러니까 넘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론을 호도해서도 안 되시는 겁니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청탁금지법에 받으면 안 된다고 그 공직자의 가족들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물 진짜 말문이 막히는데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프레임을 전환을 하면서 주거 침입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만 본질은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사해서 범법 행위를 밝혀내는 게 올바른 법조인들의 태도인 것이지 선물은 괜찮다 저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명절인데 갑자기 좀 말이 좀 커져서 자 일단 광고 좀 듣고 다시 토크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설 명절 특집 뉴스킹입니다. 자, 정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공천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뭐 핵관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좀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기 공천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공천 파열음은 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 예. 어떤 사람이 뇌물을 1억을 받았어요. 뇌물을. 예. 근데 그 대통령이 사면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공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예. 뇌물은. 그런데 김성태 의원의 혐의가 판결문을 보세요.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입니다. 예. 취업 비리가 아니에요. 제3자 뇌물죄입니다. 뭐냐면 그때 이석채 그 정인을 빼주는 그렇죠.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 해서 그걸 뇌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저는 돈 받은 뇌물을 사면하면 공천이 되는데 그거는 왜 김성태는 제3자 뇌물인데 왜 안 되느냐. 제명은 원래는 채용 비리는 업무방해로 처벌하거든요. 예. 이거는 업무방해죄는 무죄예요. 업무방해나 기소도 못했어요. 네. 따라서 일반적인 채용 비리와 좀 틀린 면이 있다. 제명만 보면 제3자 뇌물이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4년 전에도 불출마했잖아 책임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협위원장 시켜 죽고 그다음에 사면되고 나서 대선 때도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 이렇다면 최소한 저는 공관위에서 좀 이게 더 심사숙고해서 좀 이게 예외를 두서 경선할 기회는 주는 게 옳았지 않나. 이런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 뭐 당에서는 꿈쩍도 안 해요. 결국은 저는 뭐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김성태 의원님 제가 많이 편들어주고 하지만 탈당은 하면 안 됩니다. 무소속 나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철규나 박성민 의원 더 이상 욕하시면 안 되니 저는 이제 억울한 거는 이해하고 제가 이렇게 해명해 드리잖아. 네. 더 이번에 한번 참으시면 아마 이게 집권 여당 아닙니까? 예. 집권 여당은 다양한 자리가 있어. 기회가 옵니까? 뭐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처럼 노동부 장관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공기업 사장도 있고 예. 이렇게 좀 기다리시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당 지도부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 지도부 같은. 이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공천 파열음이라는 게 없을 수 없잖아요. 뭐 무조건 양당 있을 그것이 거고.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예. 공천이 대통령실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그렇죠. 이제 낙마를 하게 된 것이냐. 만약에 자체 시스템이라면 김성태 의원이 이렇게 반발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뭐 본인 말씀으로는 핵관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할 했으니까. 텐데 뭐 예. 그것이 설득력을 얼마나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있었던 것은 이제 맞으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느낌은 들어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은 별거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이제 거론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타겟으로 해서 새로운 인물을 이제 찾아서 낙점하겠다라고 이제 이슈화를 시키긴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당의 캠페인이나 한동훈 위원장 주목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 선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아하, 지역 선거. 왜냐하면 네. 여기 이제 김성태 전 의원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서울 갈고 강서. 닦았단 예, 말이죠. 서울 강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물로 갖다 놓는다 또는 각을 세우려고 한다 하는데 정말 이제 그 지역구 주민들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수용도가 이제 발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갖다 꽂은 경우에 단기간 안에 이제 2개월 안에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상대 후보는 현직 의원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10년 이상 표밭을 갈고 닦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공천에선 전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각이 쓰고 당의 캠페인에도 좀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서 그 지역에서 상대 지역에서. 후보랑 이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균형 있게 가야 전체 결과가 마지막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그거 신경 안 쓰고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이슈되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사실은 실패한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 소장님 말씀부터 먼저 듣고요. 예. 근데 이 사태는 공천 갈등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선과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아하. 이득을 보는 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김성태 없어요. 전 의원 경우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뭐 사면을 해줬지만 이렇게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아하. 않은 분들은
우리는 컷오프 시킨다. 봐라. 우리는 정말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친소관계에 의한 공천하지 않는다라는 인식과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민주당과는 좀 어허. 차별화된 긍정적일 공천이다. 수 있다. 긍정적인 김성태 이미지를 줄 전 수가 의원이 있을 뭐 것 같아요. 탈당하거나 다른 거 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는 안 거죠. 하셔야 돼요. 그냥 아. 한 길을 가시는 게 좀 아. 맞다고 봐요. 장윤선 아주 기자님 좋은 논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두 분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아니, 저는 장 기자님 말씀 오늘 설 예. 특집 방송을 유쾌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하려고 왔는데 네. 이 전장에 혼자서 느낌이 자꾸 아유, 들어가지고 아이, 즐겁게 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일단 청탁금지법 8조 아까 말씀하신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말씀드리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매 회계년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불법입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배우자 조문 한번 보세요. 배우자 그거는- 조문 읽어드릴게요. 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랑 이랑 똑같은 거예요. 금품 직무와 받으면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직무 직무와 관련한. 직무와 관련해서 이 직무에 이 사람을 초대했잖아요. 어디에? 그 대통령 취임식 그 환영 만찬 150여 명이 들어오는 거기 환영 만찬에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을 초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 직무 관련성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성태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때부터 저는 앙금이 좀 쌓여 있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당이랑? 이제 당이라기보다는 이철규 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기현 대표 그때는 이철규 사무총장 시절이죠.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일종의 이제 강서 선거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선거 지휘와 관련해서 이제 이분들이 전국 당협위원장들을 다 끌고 왔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판 전체를 전국화시키고 그러니까 강서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도해서 할 수 있었던 선거를 판 자체를 교란시키고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후루룩 다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강서에서 오랫동안 그 국회의원도 3선이나 하고 그렇죠. 지역 활동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 김태우 후보를 공천할 때부터 그리고 그 전체 선거 과정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급기야 이번에도 공천에서 사실상 본인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강서 선거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자체 여론조사 이런 거 돌려보잖아요. 돌려봤을 때 주변에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넣고 해봤을 때도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크게 본인이 앞선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당이 내렸다는 것은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반발. 그래서 핵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2부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부 마치고 잠시 후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무조건이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어디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누구로 정치자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뉴스킹입니다 짠짠짠 아유 참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입니다. 아침에 윤석열급이네. 아유 왜 윤석열급이 또 그렇게 윤석열급이. 또 명절이니까 제가 뭐 또 훌륭하십니다. 노래를 또 좋아하고 트로트는 제가 잘 못 부르는데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3부 명절 특집. 댓글에 가수 박지훈 막 이렇게 자, 명절 특집 3부 노래 무조건 달려갈 거야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서정호 변호사 또 윤영센터장 장윤선 기자 장성철 소장과 설 특집 방송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자, 3부 본격적인 얘기 전에 재래시장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변호사님,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이번에는 어디 민심을 좀 듣고 싶습니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기업인 이재용 부회장이 네. 갔던 부산. 아, 부산. 부산. 옛날에 쉿. 자, 부산에 우리 못 가볼 곳이 없습니다. 제작진이 미리 전화를 좀 연결해 뒀는데요.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부산 맞아요? 네, 부산 맞습니다. 사투리를 할게. 부산 맞지? 네, 부산 맞지? 예. 거기가 이재용 회장 떡볶이 먹방했던 곳 핫플레이스 맞지? 네, 맞습니다. 아, 부산 깡통시장이죠? 네, 깡통시장 맞아요. 아,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이재용 회장 왔다 갔다 하면서 매출도 좀 많이 올랐습니까? 네, 매출이 많이 오르고 이제 순이익이 좀 더 많이 올랐어요. 순이익도 올라갔다. 우와. 그렇죠. 그 이재용 회장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그 표시 그대로 있습니까? 네, 그대로 계속 있어요. 와, 뭐 부산 깡통시장 원래도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예. 그 이후에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래도 깡통시장이 이제 예.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님 다녀가신 이후로 더 이제 안 그래도 요즘 경제가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이재용 회장님 서 계신 자리에서 기운 받아 가고 싶다면서 이렇게 오셔서 그 자리에 서 보시고 어묵도 한번 같이 먹어보시고 그래요? 또 사진도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깡통시장은 깡통이 많습니까 거기? 왜 이 깡통시장인지 궁금했어요. 이름이? 옛날에 6.25 때 전쟁 군들이 때? 이제 전투식량을 먹는 거를 시장 상인들이 이제 통조림 같은 거? 예, 그 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깡통에 들어있었잖아요. 예. 그걸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쌓아놓고 파니까 그래서 깡통 시장이라고 그때부터 불렸어요. 그렇군요. 지금 8시 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활발합니까 벌써? 지금은 시장에서 받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 잠갔어요. 오픈하기 전에 지금 9시 돼야 열어요. 9시니까. 네. 부산의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시장에 또 정치인들도 요새 좀 많이 옵니까? 네, 정치인분들도 많이 오고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분들도 민생을 좀 걱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많이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한테 요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좀 해달라. 이건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요구 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물론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질병이 돌아서 저희한테 조금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네. 일을 하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의지해 가지고는 좀 힘들고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따로 요구하진 않아요. 부산에서 제일 핫한 정치인 누굽니까? 뭐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 뭐 하태경 의원, 장제원 의원. 부산에 정치인들 많잖아요. 혹시 가장 누가 거론이 많이 됩니까? 딱히 누가 핫하고 이런 건 정치인들 중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예, 누가 뭐 안 좋고 이런 거보다 네. 뭐 평균적으로 그냥 다 비슷비슷하지 누가 더 선호되고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올해 소원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이제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다 같이 건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혹시 장성철 소장 아십니까? 모르죠? 예, 모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혹시 예. 그분도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아십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제가 그 TV에서 많이 봤어요. 저입니다. 저요. 저라고요. 저. 지금 저 인터뷰하는 저입니다. 남자분인데 네, 남자죠. 예. TV에서 많이 뉴스킹 봤어요. 박지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산의 깡통시장에 아유. 박지훈 변호사가 진짜 뉴스킹이네. 저만 알아보네요. 예. 아마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하니까 뭐 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또 이번 설 고민이 클 것 같아요. 뭐 선거제를 이제 결정을 이제 내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대선을 바라보고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이재명 대표 이 결심 또 이번에 설에 어떤 또 고민을 하고 있을지.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포위한 네. 4명이 있다 봐요. 또 네.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 4명 잠깐만. 예. 때문에 골치 아플 겁니다. 적겠습니다. 예. 첫째가 이제 원희룡. 원희룡. 이번에 총선 끝나면요. 예. 이 용이 우리 대권을 용이라 그럽니다. 예. 원래는 이제 잠용부터 하죠. 네. 그다음에 나타나면 현용, 예. 하늘로 나를 때 비룡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번에 이름이 원희룡에서 원비룡으로 바뀔 겁니다. 바로 이제 이재명 잡으면 승천합니다. 대선 주자로. 예. 인천 1번이 원희룡. 원희룡. 그다음에 2번이 유동규. 유동규도 출마도 했지만 출마한다고 또 사법의 하던데. 정인 계속 리스크 놓죠. 예. 3번이 곧 아마 김혜경 씨 기소하는 법카 조명현. 조명현 벽화. 예, 벽화 제보자. 지금 이제 곧 김혜경 씨 기소한답니다. 음. 설 끝나면. 네. 골치 아프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가 임종석. 임종석이 왜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친명이 친문을 학살하면 우리도 못 참는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선전포고를 했더라고요. 임종석 실장이. 예. 이것도 이게 골치 아플 겁니다. 이 4가지 때문에 4명 때문에 설날 편하게 떡국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위에 3명은 3명이지만 특히 임종석 이 친명 친문 갈등 이거는 사실 선거제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좀 확정한 것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더 심해질 것 같습니까? 선거제는 너무 늦게 한 것 늦게 한 같고요.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확실하게 민주당은 총선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 당으로 확실히 바꾸겠다. 조금이라도 비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고 그것이 본인은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예.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예. 통해서 뭐 윤석열 정권 탄생에 어느 정도 원인 제공한 분들 책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알아서 판단해라. 이거는 뭐냐면 그냥 불출마 선언해. 출마하지 마. 공천 신청해도 네. 우리가 공천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거든요. 네. 만약 그분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아니면 제3신당으로 가서 민주당 후보가 지역에서 2명이 나간다면 이거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워요. 지역에서 표가 갈리면은 어렵거든요. 민주당 성향의 후보 2명, 국민의힘 후보 1명 이렇게 나가면 뭐 구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 명절 동안 좀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분도 얘기하셨고 지금 갈등 부분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근데 일단 그 장 소장님 지적하신 저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죠?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그래서 있다. 예.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뭐 몇 인방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 꼭 챙겨야 될 사람들 공천에서 이런 걸 정했다고 해요. 윤영찬 의원 들어갑니까? 확인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면 문제가 명절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일을 잘하고 실력이 검증된 국회의원들 현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누구를 챙겨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예. 그게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단결된 구도로 가져가야 된다. 이것은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의 태도와 입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로 귀착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친명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고 네. 거기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제 말은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민주당도 확인을 안 해주긴 하는데 아마도 임종석 실장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들리고 있다. 아니 근데 장 기자님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과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라고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왜 책임이 후보가- 없겠어요. 네. 0.73% 네. 표차로 졌고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퇴임 때 45에서 네. 얘기해도 되나 48까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잘해서 넘겨줬고 그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못난 집안 싸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면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문재인 정부 출신 특히 청와대 출신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친명 쪽에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확실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개혁 입법들 특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의 이슈라든가 또 남북 관계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차분하고 추진을 다 잘 했더라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 같은 뭐 정부가 탄생을 했겠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공방이 있는 될 수가 것은 사실 있겠죠. 예, 아니 사실인데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이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와서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장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이중 플레이는 이 정치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뒤통수 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 말이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는 명문정당 우리 함께 같이 총선 치르고 단결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친명의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장관들 전해철, 진선미 등등, 이런 예. 조종환 뭐 이런 사람 이인영 이런 사람들은 공천 뭐 근데 그게 불출마해라 아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민주당 쪽 취재해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해서 전직 청와대 혹은 전직 장관 출신들 다 그만둬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는 말한 적이 없다는 거고. 내 친명의 핵심 그러니까 관계자가 그 그렇게 친명의 얘기를 핵심 하잖아요. 관계자가 누군지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다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혹은 그냥 묵인 혹은 방조하는 이런 지도부의 태도,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게 이제 선거제가 정해지고 앞으로 이 민주당한테 이게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바뀐 지금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것, 근데 캡도 없어지고 더 확대되는 건데 그렇죠. 어떤 더 면에서 확대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민주당이 저는 실리적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통 크게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린 부분도 이제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지역구에서 정당에게 투표하고 비례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같은 정당을 하면 뭐 일관 투표, 일괄 투표, 예. 일치 투표 이렇게 얘기해요. 예. 다르게 하면 분리 투표, 분할 투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수 정당은 일치율이 높아요. 일괄 투표는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은 좀 일괄 투표를 충성도가 한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위성 정당 나와도 거의 예.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찍어주는데. 근데 진보 정당 같은 민주당 계열 같은 경우에 과거 선거를 보게 되면 분리 투표 분할 현상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난번 2010년 국민의당 돌풍일 때 네. 사후 조사로 이제 성황대 현대정치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간 게 5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국민의당이랑 딴데 정의당에는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사실은 위성정당 있을 때 보세요. 그때 그 비례정당에서 보수정당은 19석을 얻었어요. 19개. 근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17개 했어요. 더불어신당이 17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도 사실은 분할 현상이 민주당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고정적으로 패턴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최대한 좀 포괄하는 흐름을 만든 그물망을 좀 쳐놓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비례연합정당을 이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단독 위성정당인 거죠. 단독형 위성정당이고 여기는 통합형 위성정당인 거고. 국민의힘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읽혀지네요.
일괄 투표를 많이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 연합 정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독 위성 정당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위성정당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네. 야당도 그렇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사실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를 여당부터 아니 뭐 그 병이평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야 하고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국민의 미래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당원 모집하고 누구 어떤 의원 꺼주기를 하고 뭐 이제 이게 또 시작이 될 텐데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 부끄러운지 모르고 막 해요. 예, 이게 저는 그 자체가 참 우리 정치가 참 철면피고 낯이 뜨겁다라는 생각이 좀, 퇴보하는 것이다. 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언제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광주는 그 심판을 한다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서 뭐 국민의당도 찍어보고 정의당도 찍어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도대체 대구 TK는 그런 걸 안 한다. 아. 그냥 건 찍는다. 그러니까 이런 그 표심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새로운 어떤 정당이 출현하거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왔을 때 한번 좀 찍어보고 응원해주고 이럴 필요도 있는데 너무 그냥 일치해서 찍어주는 그 표밭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구가 이제 고향이죠. 저도 대구지만 대구가 고향이 우리 서정 변호사님.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이제 광주나 전라남북도가 이제 예. 90% 옛날에 넣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DJ부터 문재인, 노무현 다 90%. 네. 근데 대구는 제가 알기로 어느 특정 당이 70% 이상 논쟁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이제 그 조원진 대표님 말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위성 정당은 달리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민주당이 먼저 연동제, 준연동제를 강행 처리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정당 방위로서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을 만든 거죠. 이게 정당 방위예요. 근데 우리 법에 보면 정당 방위에 대해서는 다시 정당 방위를 못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저는 국민의힘의 행위가 정당 방위고 민주당 행위는 정당 방위가 아니고 불법이다. 이래 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서 변호사 오늘 도발 많이 하시네요.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정당방위 정당방위. 아니 정당방위 이렇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 준연동형이 지금 제도잖아요. 지난 21대 총선 할 때 연동형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캡을 씌워서 준연동형을 한 것이고 그 제도를 채택했고 물론 그때 우리는 반대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법 정신에 어긋나는 준법 정신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고 결정됐으면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준연동형 자체가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3진당 얘기 좀 해봅시다. 좀 최근에 뉴스에서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주목도가 왜 떨어진 거죠?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그럼요. 왜냐하면은 원래 주목도가 강하면 우리 같은 이런 대담 프로에서 제일 첫 번째 아이템으로 그렇죠. 제일 먼저 합니다. 신당 어떻게 됐어요? 네. 막 이렇게 되는데 신당 지금 벌써 제일 밑 뒤로 왔어요. 네, 지금. 제일 뒤는 안 하고나만 이제 요즘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좀 1차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이준석 대표를 빼놓고는 제3신당이 주목을 받거나 일정한 성과 내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각 세력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서로 좀 비토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이 좀 하나로 뭉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장애물이 아니냐. 빅텐트 되기가 아직까지 쉽지 않다 이렇게. 아니 근데 보시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될 거라고 것이다. 생각을 해요. 아하. 안 그러면은 뭐 의미 있는 의사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통합 공간이 구성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자고 하는 것은 네. 그럼 빅텐트의 끈을 계속 이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2월 15일 이후에 양당에서 네. 낙천자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일정한 세를 구축을 하고 3월 초부터는 좀 가시화가 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님도 그 부분 일단은 이제 그 최근에 좀 위축된 건 틀림없어요. 정당 예. 지지율이라든가 예. 또 지역구 투표를 총선에서 뽑을 정당 그 뭐로 보게 되면 이전에 한 3주 전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확인되니까 네. 다만 아직까지 이번에 이제 제3지대의 정당들이 이제 뭐 정치 변화를 위해서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류는 크게 사실은 변함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아하. 위축이 되었으나 이제 완전히 꺼진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 네.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불만 이런 인식이 사실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그렇죠. 이제 사실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때 이제 왜냐하면 제3지대의 정당들이라는 것은 기성 양당에 대한 불신 그것이 이제 고조되는 것과 맞물려야지 사실 공간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야당 심판은 아주 높게 또는 정권 심판이 아주 높게 그것만 부딪히면 또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이 1당과 2당이 문제가 크다. 공천 과정 봐라. 네. 그때를 이제 어떻게 기회를 살리느냐. 아하. 그것이 저는 이제 마지막 어쩌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기회점이 되겠네요. 공천에서 탈락하는 분들 생겼을 때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리가 좀 이게 편하게 좀 맞는지 이삭 죽기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그것도 그렇게 보시 어디가 또 많을까요? 그거 같이 한번 짚어주십시오. 지금 이제 일단 제3지대는요. 네. 빅텐트가 아니고 이제 찢어진 텐트입니다.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빠졌는데 갈기 찢어진 텐트예요. 이미 몇 쪽을 났습니다. 원칙과 상식도 처음에 윤영찬 의원이 한쪽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원욱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에 있잖아요. 네. 조홍천 의원. 이분이 또 두 조각 찢어버렸잖아요. 예. 지금 이제 김종민은 혼자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갈기 찢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삭 있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농업 기계가 발전해서 알곡은 잘게 안 떨어져 나옵니다. 깨끗하게 탈고 갑니다. 예. 저는 몇 명 이제 공천 탈락자는요. 그 알곡이 아니에요. 진짜 쭉정이 있잖아요. 죽정이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대로 공천하고 있잖아요. 예. 공천을 시스템에 따라 원칙에 따라 잘하면 알곡이 공천 탈락될 일이 없죠. 쭉정이들이 몇 명 떨어져 나가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국은 좀 안 될 것 같다. 이미 이렇게 제3지대는 종치다 보면 돼요. 종쳤습니다. 이미 종쳤다. 요거는 진짜 우리 서면에서 개인 의견으로 되면 봐야 어떻게 되겠죠. 해요?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모든 발언이 개인 의견이에요. 예, 맞아요. 제가 맞아요. 뭐 다른 공식 의견입니까? 다 개인 의견인데. 너무 빅텐트 쳐지면 어떻게 근데 할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총선은 네. 재헌 즉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재헌에 준하는 보수와 진보가 총집결에 싸우는 이런 선거입니다. 여기에 제3지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수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구속됐고 저쪽도 이제 이재명 대표 사본 이색부터 엄청난 좌파 우파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3지대 그 공간이 없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서 변호사 아마 저기 한 4년 전 거 영상 다시 틀어보면 서 변호사님 그때도 저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선거는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당 독점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좌우가 세게 집결해서 막판에는 뭐 민주당 그래도 당선 가능한 민주당 찍어줘야 되는가 9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제3지대에서 그래도 여기는 개방형 비례대표로 사람을 뽑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제가 이낙연 신당 취재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반드시 들어간다. 예, 우리 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제3지대 공천을 할 때는 그 4개의 주체가 다 모여서 할 것이고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방형 비례대표를 뭐 콘서트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저 사람이 저기 가서 정치하네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지 모르겠고 왜 저 사람을 영입했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하면 주목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센터장님. 과거에 이제 제3지대 정당에 대한 견제가 한쪽에서 분파돼서 나갔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견제가 심했는데 이번에는 양쪽에서 견제가 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지대가 커지게 되면 정권 심판 기류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정치 변화 기류로 전환이 돼 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연합 비례정당을 만든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은 제3지대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출신이고 또 이제 영남 지역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기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류가 커지게 되면 보수 정당에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견제가 상당히 세게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3지대가 지금 활성화 안 된 부분은 자체적인 역량 미흡도 있지만 사실 양당의 거대하게 견제가 함께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민주당 쪽 취재해보고 개혁신당 쪽도 취재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큰 틀에서 개혁신당 쪽은 조금 아니긴 하지만 민주당은 확실한 그런 생각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 이번 총선 이제 2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크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 그리고 반윤 전선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고 한다면 제 세력들을 전부 모아서
한번 선거를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입장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다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뭐 본인은 반윤이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거 선거 앞두고 그런 전선이 생긴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함께하는 행동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댓글에 이준석 대표 이번에 국회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장소영님 한번 같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이준석 대표에게 가끔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네. 어쨌든 이번에는 무조건 배지를 달아라. 배지 달아라. 라고 그냥 계속 그냥 주장창 얘기를 네, 하면 뭐 어느 지역에 출마하겠다, 비례대표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알았다고 자기를 좀 믿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계속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 말씀처럼 이준석 중심의 제3세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태섭 전 의원하고 박원석 전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마지노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금태섭 당의 유호정, 박원석과 함께하는 배복주 부대표 이분들이거든요. 그 두 분들이 더 중요합니까? 이준석이 중요합니까? 제3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민감한 부분은 서로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아마 그건 어려울걸요. 서 변호사 보시기에 어떻게 이준석 대표 어떻게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회 갈? 지금 이제 제가 양양자 의원을 만나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또 직접 또 들으셨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다 지역에 나가기로 하고 합쳤다는 거예요. 양양자는 용인에 출마선을 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만 비례로 가서 뭐 2번으로 배치 달면 이건 제가 보기에 양양자에는 상당히 배신당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동지들의 시체 위에 비례로 배치를 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역에서 전멸하면 동지들의 시체가 절비한데 그 위에서 자기가 비례 2번으로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오히려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배치 안 단 것보다 못한 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든 뭐 서울이든 대구든 세종이든 지역에 나가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래 보고 그렇다면 이게 배치될 가능성은 0%다 봅니다. 또 그래. 이거 진짜 또 개인적 의견이세요. 아직 시작도 안 됐는 것 같은데. 서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의 기대와 희망이 섞인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설 연휴 특집 대담입니다. 장윤선 기자, 장승걸 소장, 서정욱 변호사,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월 총선 미리 맛보기 시간 갖고 있는데 위성 정당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뭐 확실하니까요. 위성 정당을 만들면 또 의원 꿔주기 같은 게 일어나겠네요. 당연하죠. 번호 앞순위 받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표도 나올 거고. 그렇죠. 누가 갈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 뭐 당대표격으로 간다. 그거는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무리한 전망인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과 철저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발표되지 않겠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지난번에 한성교 사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미래통합당. 예. 지금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한길, 장제원 의원까지도 거론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보다는 아마 한 위원장이 저는 전적으로 선택할 걸로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선택. 김경률 비대위원?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그분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보면은 당시에 이제 국민의 당이 있어서 의석이 제법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후에 3번 이후에 뭐 5번 뭐 6번 이렇게 받는 위해서 보니까 뭐 8명 10명 정도 이렇게 가긴 했는데 혼란이 지난번에는 엄청 심했다고. 왜냐하면 각 정당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몇 명 보내야 될지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혼선이 컸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사실 논란은 불가피하되 지난번처럼 그런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정의당 6석이니까요. 7개 이상은 가겠네요. 3번, 4번에. 그 녹색정의당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그 연합비례정당에 포함을 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꺼가는
의원들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거기에는 또 의원들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이제 1차 그 설득 대상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을 위해서 희생해서 간다 이렇게 하긴 할 텐데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소신과 안 맞는 분들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또 하나의 또 논란 포인트 비례대표 의원이 예.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비례의원이 네. 예. 그래서 비례대표는 뭐 출당시켜 버리면 되니까 그 의원직 유지하고 나가서 해라. 갈수 있어요. 비례 중에서 지역 출마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1순위겠죠. 근데 대부분 또 출마를 하니까. 예. 대부분 출마는 안 하는데. 그럼 민주당이 좀 3번 받아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뭐 구성을 그렇게 하려고 경쟁할 하겠죠. 거예요. 그렇죠. 경쟁할 네. 거니까 네. 그거는 뭐 하겠죠.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번호를 하여튼 어떻게 되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저는 같은데. 번호가 옛날처럼 뭐 이렇게 문맹률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한글 보고 선택하겠죠. 당명 보고 선택하고 네. 예, 신문 보고 그리고 선거 공문을 보고 정책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녹색 정의당 얘기 좀 했는데 어떻게 민주당하고 같이 99%. 갑니까? 네, 99%로 갈 것 같고 예를 들면 심상정, 뭐 배진교 이런 의원분들이 계시는 지역에는 민주당이 무공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연합 공천 같은 느낌으로 하겠네. 네, 그리고 이런 것까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7년에 심상정 의원은 대선 출마하지 마라.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2027년도까지 좀 대선까지 보는 그 그랜드 디자인으로. 그거를 지금부터 다 계획을 짠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심상정 전 대표 현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야권 연합 비례정당에 들어가야 본인도 살고 본인 당 계열의 분들이 어느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 당신들이 내놓을 거는 뭐냐. 어차피 지난 선거도 심상정이 안 나갔으면은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냐. 대선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27년에는 나가지 마라. 그런 근데 조건을 걸 가능성이 그렇게 높죠. 미래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전략적이라면 예. 지금 정당들이 지금의 나쁜 상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녹색정의당이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합비례정당이 들어오냐 안 오냐가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어떤 상황을 야기하냐 하면 한 통상 우리가 20석 정도를 봤을 때 절반 정도는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을 그렇죠. 넣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앞이냐 뒤냐 아니면 퐁당 형식으로 예. 가냐의 문제인데 근데 녹색정의당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한 5석 정도는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럼 남는 것은 당선권 안에 4-5명일 텐데 그럼 좀 다양성 원래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규모가 좀 작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원래 그렇죠. 정의당이 원래 정의당이다가 녹색당하고 합쳤어요. 그런데 지난 총선 때 녹색당이 이제 비례연합정당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녹색당의 그 하여간 성소수자 출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민주당에서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겠다 해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찬희 대표가 녹색 정의당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주당하고 그렇게 같이 하자고 결정을 할지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녹색 정의당 안에도 연합파가 있고 독자파가 있는데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길을 우회해서 경로를 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상당히 강고하다. 반면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는 편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뭐 새진보 연합이라고 통칭되는 뭐 기본소득당부터 열린민주당까지 이쪽에 그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사실상 국민참여당 계열 옛날 유시민 참여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과거에 사연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예, 뭐 갈등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이게 등등해 보면 쉽지는 않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 크게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지역구에서는 정리조정을 해서 이른바 당선 가능한 야당을 찍자. 그러니까 당야 전술을 다시 한번 통해서 지역별로 전주에 뭐 강성희, 그다음에 고향에 뭐 심상정, 뭐 또 어디죠? 울산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는데 그때도 지난번 총선 때도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정의당이나 진보당은 지역에 출마시키는 후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명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출마시키지 당신들 다 오늘부터 출마하지 마라고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과거에 이 협상, 정치 협상을 했던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민주당, 새진보연합 정도. 그 정도만 할 네. 것 같다. 그래, 장소장 기자님이 워낙 네. 취재를 잘하시고 정보가 정확한데 이 부분은 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들은 거는 이미 끝났다. 녹색정의당 이미 연합하는 거? 합류하기로 끝났다. 어허. 어느 정도 협상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도 다 정리됐다. 그러면 우리 조정호 변호사님 이게 너무 많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조국 신당이 이제 만들어졌다. 뭐 송영길 전 대표 신당 그것도 합류할까요? 그쪽은 이게 저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한마디로 그쪽은 제가 잘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전 세계에 이런 떴다방이 어디 있습니까? 총선 앞두고 이게 일시 뭉쳤다가 끝나면 이게 다시 해산해가 돌아가는 정말 이게 세계 부끄러운 저는 블랙 코미디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네. 특히 그 송영길 조국 송영길은 이제 지금 구속돼 있고요. 네. 조국 장관 구속이 예약돼 있죠. 이제 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네, 판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합류시키면요 아마 덕보다 실이 클 겁니다. 실제로 예. 지금 원내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두 정당에 대해 정당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정당도 아니지. 그럼 뭐 창당한다라는 말만 나왔지 이게 뭐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협상 테이블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3개의 정당 원내 정당들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밖에 정치 세력이 합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네, 그게 이제 센터장님. 더불어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 등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장윤성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 정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내 정당. 그러면은 이제 곧 어쨌든 공세도 피해갈 수 있고 어쨌든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부산도 갔으니까 광주로 이번에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주의 민심도 좀 어떤지 광주가 사실 뭐 좀 전에 심판 뭐 선택 얘기를 하셨어요. 특히 국민의당이 돌풍이 있을 때 그럼요. 광주 호남 민심이 아마 좌지우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광주 한번 재래시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광주 그 어느 시장입니까? 광주 양동시장입니다. 양동시장. 네. 광주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호남의 대표 시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요. 네네. 아마 여기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왔다 갔다 하던데 당시 분위기는 어땠었습니까? 분위기는 또 저희가 그 고객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같이 병행했었거든요. 그 시점에 맞추셔가지고요. 또 이쪽 지역에서는 또 인기가 좋은 거 아시죠? 누가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예, 어찌됐건 또 지역세가 있어가지고 예. 아무나 오시면 반가우시지만 또 서민층들이 많이 온집된 상태라서 많이 또 반겨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히 남긴 말이 있을까요? 저희 뭐 특별히 남긴 것보다도 저희 현장에 오셔가지고요. 저희 뭐 상인들의 어려움들이나 서민들의 고충 들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신 그 자체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홍어를 판매하신다고요? 네네네. 예, 명절 때 이게 진짜 많이 좀 대표적 음식 아닌가요? 대표적인 세계적인 브랜드죠, 홍어는요. 세계적인 네네. 브랜드고 오늘 좀 장사 뭐 또 어제부터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수산부하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온누리 상품 환급 행사를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한 일주일 정도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일주일간. 네, 저희 전통시장에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 지금 이 설 연휴 기간에서 그 장사가 네네. 제일 잘 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홍어 제일 많이 팔릴 때. 그래도 전날. 명절 한 일주일 정도는 잘 팔리죠. 쭉 명절 예. 연휴 동안 계속 잘 팔립니까? 전국으로 택배 물량도 많이 나가고요. 퀵. 아무래도 홍어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는 식탁이 안 올라가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특수된 음식이라서 이쪽 상인들은 명절 때는 그래도 한시름 높습니다. 그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물가도 비싸고 그런 얘기 하는데 네네. 광주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느끼기에. 사실 저희도 어렵습니다. 속된 말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리꾼이 왔었거든요. 소매치기가. 그분들이 오셔서는 안 되지만은 그때 소매치기도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사람이 붐볐을 때 나타나는 직업이더라고요. 소매치기도 없습니까 이제?
좋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것도 그게 어떤 면으로는 좋은데 네. 솔매치가 와서는 안 되지만은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 뜻입니다. 이 정치권 지금 4월 총선 앞두고 있는데 뭐 공약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혹시 좀 이런 공약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공약도 국가적으로 큰 공약도 중요하지만요. 예. 서민들이 정말로 몸에 체감할 수 있는 공약. 그리고 정말로 그 노약자들이나 청소년 계층, 그다음에 영세 상인들이 무엇을 원하는 걸 좀 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원하는지. 네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올해 소원은 뭡니까? 그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원은 따로 있겠습니까? 경제도 활성화되고요. 저희 가족을 포함한 우리 전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광주의 양동시장의 이제 홍어 이 사장님과 말씀 좀 나눠봤는데 뭐 사실 마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제 같은 게 참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재래시장 뭐 세 군데도 가고 토크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 공약 같은 거 나올 수 요거 한 번만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각 당의 공약 같은 게 앞으로 계속 나올까요? 공약 없는 선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지금도 사실은 계속 공약을 얘기하고는 있어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정치적 이슈만 보도되니까 공약이 보도가 안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정당들이 많이 내놓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선거 같아요. 이제 전체 아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대로 프레임으로. 이제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감하는 규모, 그다음에 이제 야당 심판이 그럼 필요하다. 아니면 또 이제 정치 양당을 전체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번엔 특이하게 이 세 개의 심판론이 돌아가는 선거가 돼 있거든요. 그 흐름 안에서 아마 선거 결과가 갈 가능성이 있지 구체 정책은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킹 설 특집 함께 했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님이 신청한 노래죠. 제목이 뭐죠, 이 노래? 이번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없이 열창했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변재섭 씨 이 노래입니다. 요거 이제 같이 좀 부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죠.